망원경의 성능은 지광력뿐만 아니라 분해능이 있는데요. 얼마나 세밀하게 보느냐 하는 거예요. 분해능은 구경의 관계하고 화장에 비례되는데요. 그래서 분해능은 두 물체를 구분할 수 있는 최소값들이라서 구경 큰 놈은 분해능 값이 작아서 좋은 겁니다. 구경 큰 놈은 지광력도 좋고 분해능이 작은데 그게 뭐라고요? 좋은 망원경이에요. 알겠어요? 마지막으로 확대능, 배율을 줄 수 있는데요. 다른 말로 배율이에요. 얼마나 더 크게 보느냐 하는 건데, 이거는 초점거리, 저반 렌즈의 초점거리 분의 대물 렌즈의 초점거리로 따집니다. 대물 렌즈를 바꾸고 있다는 건 망원경 자체를 바꾸니까 시각 바꿀 수 있는 거다. 저반 렌즈를 바꾼 거죠. 알겠어요? 난 크게 보인다 해서 세밀하게 보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5번 문제 보겠습니다. 6번 문제 볼게요. 문제. 우리가 별빛은 구별파에서 사각형을 펼쳐나가죠. 그래서 거리가 R인 것에서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들어오는 빛의 세기를 이대식으로 I제로 했습니다. 투발되면 4배 되는 면적을 비춰야 됩니다. 따라서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들어오는 에너지는 2제곱분의 1 I제로가 됩니다. 어색하게 3R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9배의 면적을 커버해야 되죠. 그래서 3제곱분의 1에 I제로 나옵니다. 그래서 빛의 세기 인텐시티는 거리 제곱의 반비례하는 것을 볼 수 있다고요. 우리가 별이 얼마나 밝아요 하는 것에 대해서 과거 히파르코스가 1등성이라는 별을 준비했네요. 제일 밝은 별이에요. 제가 볼 때. 제일 어두운 별을 6등성이라고 준비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사이에는 2등성도 있고 3등성도 있고 4등성, 5등성도 있겠죠. 1등급 차이는 2.5배 밝기 차이가 납니다. 다음 1등급과 3등급 2등급 차는 6.25배 밝기 차이가 납니다. 3등급 차는 16배, 4등급 차는 40배, 5등급 차이가 100배 납니다. 이해했어요? 네. 그럼 6등급 차는 어떻게 될까? 250배. 7등급 차가 125배, 8등급 차이는 1600배.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야. 이해했어? 네. 우리는 별이 얼마나 밝아요 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 등급이라는 것과 겉보기 등급이라는 것을 준비해 볼 수 있는데요. 절대 등급은 별을 10파섹이라는 거리에 놔뒀을 때 10파섹이 얼마 되는지는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습니다. 10파섹이라는 거리에 놔뒀을 때 별의 밝기를 절대 등급이랍니다. 그래서 지구에서 딱 10파섹 거리 되는 여기에 보이는 별은 당연히 라지는 절대 등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스몰 m 겉보기 등급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두 개가 서로 같죠. 그는 지구에서 상대적으로 가까이 있는 별이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얘는 10파섹 거리가 놨을 때 별의 밝기 대비 가까우니까 더 밝게 보이겠죠. 겉보기 등급 숫자가 더 작아지겠네요. 이해됐어? 네. 등급을 작은 게 밝은 거예요. 헷갈리지 마요. 알겠습니까? 1등급 받은 애가 점수가 높아요. 점수가 많아요. 그럼 대부분 별들은 어떻습니까? 하면 10파섹보다 더 멀리 있는 별들이 대부분이죠. 우리가 지름만 애들은 얼마예요? 10만 광년, 약 3만 파섹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별들은 멀리 있다 보니까 라지 절대 등급하고 겉보기 등급일 때 겉보기 등급이 더 어둡다 보니까 이런 것을 해봅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하면 태양이에요. 태양은 절대 등급으로 따지면 5등성 정도 됩니다. 우주의 흔한 별이에요. 근데 태양은 너무 가까이 있어요. 무려 마이너스 27등성을 어마무시하게 밝네요.
이해했어요? 포구슨식이라는 게 있는데요. 별까지의 거리하고 절대등급, 겉보기 등급의 차이를 통해서 별까지 거리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는 식이 포구슨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한테 포구슨식을 외워라고 하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서 라지는 절대등급이 1등성이야. 스몰의 겉보기 등급이 6등성이라 하자. 몇 배의 밝기 차이 난다고요? 100배. 100배 밝기 차이 나죠. 5등급 차이니까 100배 밝기 차이 나요. 밝기가 100배 차이 나는 것은 거리가 10배 차이 나는 거죠. 기준거리 10파섹보다 10배 더 멀리 있어요. 그럼 얘는 100파섹 거리 있겠죠. 이해했어? 네. 절대 등급이 1등성이고 겉보기 등급이 8등성이래. 몇 등급 차이 나지? 7등급. 7등급 차이 나지. 네. 7등급은 625배 밝기 차이 날 거예요. 625라는 숫자는 25의 제곱이에요. 네. 이래서 네. 기준거리 10파섹보다 몇 배 더 멀리 있다고? 25. 25배 더 멀리 있어서 250파섹. 이렇게 거리 잡는 거예요. 이해됐어? 네. 그러면 절대 등급이 1등성인데 겉보기 등급이 마이너스 2등성을 보이는데 뭔 뜻이죠? 3등급. 3등급 차이 나는 거죠. 네. 3등급 차이는 16배인데요. 얘는 더 밝게 보이는 거니까 가까이 있는 거예요. 3등급 차이는 16배, 그럼 거리는 밝기가 16배니까 거리는 4배 차이 나겠죠. 네. 10분의 1 거리에 와, 거리 4배, 4분의 1 거리에 와 있는 거예요. 10파섹 대비 2.5. 예, 4분의 1의 거리가 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2.5파섹 거리는 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말을 만들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원래는 이런 밝기인데 하면서 알겠어? 네. 6번 뭐 태양의 겉보기 등급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고 7번 볼게요. 7번은 내행성을 소개합니다. 아까 외행성 다섯 위치를 봤죠? 그래서 예. 외행성에 비해서 내행성은 훨씬 더 귀찮고 복잡한 일들이 많은데요. 태양이고 여기 지구의 위치에서 금성을 한번 받아볼게요. 금성이 태양과 같은 방에 있어요. 아까 화성이 태양과 같은 방에 있으니까 합의를 했잖아. 여기도 합인데요. 근데 같은 방에 있는 게 두 번 있어. 태양 뒤에서 합친다 해서 여기는 외합이라고 불러요. 태양 앞에서 만나니까 이쪽은 내합. 내합이라는 놈이 있어요. 좀 전에 태양의 이쪽 반원을 뭐라 불렀습니까? 동방이라 했습니까? 서방이라 했습니까? 동방. 동방입니다. 따라서 공전 방향 중에서 외압에서 내압으로 오는 요 라인은 비너스 동방이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요 동방의 금성은 태양보다 적경이 커서 태양보다 나중에 뜹니다. 나중에 남겨갑니다. 근데 태양이 뜬 뒤에 뜨는 금성을 볼 수 있을까요? 못 봐요. 그래서 나중에 진단됩니다. 그래서 동방에 있는 금성은 반드시 해진 뒤 서쪽 하늘에서 관측이 가능합니다. 동방으로 동주선을 해버리면 맞아요. 내압에서 외압으로 가는 요 라인인데요. 요 라인은 비너스 서방이라고 불러요. 얘는 태양보다 먼저 떠요. 그래서 태양보다 먼저 뜨고 먼저 남동하고 먼저 지는데 먼저 뜨다 보니까 이게 해 뜨기 전에 새벽에 동쪽 하늘에서 관측 가능합니다. 이래서 네. 여러분 생각에는 여러분 경험치로는 동방에 있는 금성을 자주 볼 것 같습니까? 서방에 있는 금성을 자주 볼 것 같습니까? 동방이지. 동방. 해지고 서쪽에 어스러이 보이는데 나름 꽤 밝게 보이는 서쪽에 밝게 보이는 놈이면 금성. 이거예요. 이해했어? 네. 예. 우리가
외행성은 태양과 완전 반대쪽에, 즉 추 위치에 있을 수 있는데요. 내행성은 태양보다 안쪽에, 지구보다 안쪽에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특정 각도 이상으로 보여지지 못하는데 여기를 동방 최대 이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각은 태양과 얼마나 각도가 벌어졌냐 하는 거예요. 태양과 15도 이각을 가지면 해진 뒤에 1시간 보는 거예요. 동방 최대 이각은 금성 경우엔 약 최대 48도까지 돼요. 해진 뒤에 약 3시간 정도 볼 수 있다는 뜻이죠. 여기가 동방 최대 이각이면 이쪽은 서방 최대 이각이 되죠. 이해했어? 네. 정리해. 그래서 내행성인 금성은 우리나라에서 바라볼 때 동방이라면 해진 뒤에 서쪽 하늘에서, 서방이라면 해 뜨기 전에 동쪽 하늘에서 보입니다. 새빨간 그림 제1탄. 나는 금성을 밤 12시에 봤다. 우리나라에서 밤 12시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 방향에서 금성 바라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는 금성을 남쪽 하늘에서 바라봤다. 남쪽 하늘을 바라보면 태양이 금성하고 와, 맥스 해봐야 48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남쪽에서 바라볼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동방은 서쪽 하늘에서, 서방은 동쪽 하늘에서, 남쪽에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단 한 번 금성을 남쪽 하늘에서 바라볼 수 있는 타이밍이 오는데요. 2035년도에 우리나라에 개기일식이 걸린대요. 평양에서 평창 라인에 있는 그쪽 라인에 개기일식 걸리면 그때 남쪽 하늘에서 금성을 볼 수 있어요. 여보세요, 나는 개기일식 날인데 금성 볼래? 어? 그래서 새빨간 그림 마치 일단 나는 금성을 밤 12시에 봤다. 새빨간 그림 마치 일단 나는 금성을 남쪽 하늘에서 봤다. 이 새끼 수선에서 온 새끼예요. 알겠어? 왜? 누가 봤대? 아니요. 봤다는 게 써서. 이쪽이 서방이고 여기 동방이잖아요. 그래서 서방에서 동방으로 넘어가는 요 놈은 서에서 동으로 가는 걸 우리는 순행이라 불러, 역행이라 불러. 순행. 네, 여기는 순행이에요. 그러면 동방에서 서방으로 넘어가는 요거는 역행이에요. 요 생각에 순행하는 시간과 역행하는 시간이 1대1로 같을까요? 아니요. 아니죠. 요게 순행이고 이쪽이 역행이에요. 심지어 요 최대이각 언저리에는 순행과 역행할 때 잠시 머문다 했잖아요. 네. 머무를 이유가 됩니다. 맞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머무를 이유가 됩니다. 역행하는 시간은 대학 근처 아주 짧은 시간만 역행합니다. 알겠습니까? 정리해. 퀘스천. 금성은 광원이다. OX.
X. 예, 금속이 스스로 빛을 내지 않습니다. 태양빛을 아, 안 사는 존재예요. 자, 비너스 1, 비너스 2, 비너스 3, 비너스 4 할게요. 내가 여러분한테 비너스 3 위치에 있잖아 라고 한다면 아, 멍청이가 있군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 예. 비너스 5, 6, 7, 8 하네요. 그래서 동방의 이각과 서방 쪽의 이각을 표시해봤습니다. 대충 이런 정도의 그림으로 그려줄 수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외합. 이쪽은 외합. 외합. 여기가 또다시 외합. 외합입니다. 나중에 나올 용어인데 합에서 합까지 되돌아오는 시간이라서 여기를 회합 기간이 있어요. 공유 기간이에요. 그래서 네. 각각 비너스 1, 비너스 2, 비너스 3, 비너스 4, 비너스 5, 6, 7, 8 해볼게요. 비너스 1은 태양빛을 이렇게 반사해 와요. 그러다 보니까 동그란 보름달 모양입니다. 비너스 2는 조금 더 큰 보름달 모양이 되겠죠. 네. 비너스 3는 태양과 이렇게 접하는 이쪽 보다 보니까 오른쪽 반달이네요. 상현 위성입니다. 비너스 4는 어떨까요? 초승 위성이 됐어요. 그렇죠? 조그만 보름달, 좀 더 큰 보름달, 상현 위성, 초승 위성. 알겠습니까? 네. 갈릴리오 마음으로 이렇게 관측했어요. 비너스 5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면 금 위성이 되겠죠. 하얀 위성, 보름달, 좀 더 작은 보름달. 금은 위성, 하얀 위성, 작은 보름달, 더 작은 보름달. 이해됐어? 네. 정리해요. 역시 느끼고 있을지 모르지만 동방은 붉게 쓰고 있고요, 서방은 밝게 쓰고 있어요. 태양이 서쪽 하늘에 질 때 서쪽에 붉은 노을과 함께 보이는 게 금성이에요. 물론 밤 9시쯤 되면은 노을이 완전히 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그때는 금성이 거의 지면 근처에 있다 보니까 산이라든지 건물에 가서 잘 볼 수 없어요. 반면 아침 노을 뜰 때 금성을 바라보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동쪽에 여명, 트와일라이트라고 합니까? 여명이 불스름하게 밝아올 때 그때 동쪽에 밝게 보이는 천체가 있다면 아, 저 금성일 것 같아. 노려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직경인데요. 근원 자체의 크기가 바뀌지 않지만 금성이 내압 쪽으로 오면서 점점 시직경이 증가합니다. 참고로 외행성은 지구가 더 빠르다 보니까 외행성 위상 변화는 시계로 돌렸죠. 반면 내행성은 금성 수정이 더 빨라요. 알겠어? 네. 그러다 보니까 지구를 고정시켜놓고 금성만 이렇게 빨리 돌려도 설명하는데 큰 지장 없어요. 알겠어요? 반면 내압을 지나서는 시경이 감소합니다. 지금부터 멀어지니까. 즉 동방이면 계속 지구 쪽으로 다가오고 서방이면 계속 지구 쪽에서 멀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럼 밝기는 어떨까요? 한데요. 동방 최대에서 조금 더 들어와야 최대 밝기가 됩니다. 동방 최대에서 조금 더 들어와야 이후에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외행성은 이런 밝기 변화를 받다면 내행성은 이런 밝기 변화를 보게 됩니다.
최대 밝기는 동방 최대가 비너스이 조금 더 지나서 됩니다. 여기서 왜냐? 네. 마찬가지 서방 최대가 조금 전에 최대 밝기를 찍고 이유는 어두워져요. 앞에서 알파 적경을 봤죠? 내합 근처에서 적경 알파가 감소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주변에서는 뭐라고? 머무를 유를 쓸 수 있겠죠. 남은 시간은 다 순행합니다. 적경이 증가됩니다. 순행합니다. 적경이 증가됩니다. 알겠어? 이해됐어? 네. 그래서 내행성은 요 내합 언저리에서 적경이 감소하는 역행할 때 시험 문제가 꽤 잘 나와요. 알겠어? 네. 정리해라. 태양이 서쪽 지평선에 걸렸어요. 지고 있네요. 대략 저녁 6시라고 생각해 봅시다. 관측자 입장에서 비너스 1은 어디 있습니까? 하면 태양과 이가 그렇게 크지 않은 데서 비너스 1이 있네요. 비너스 2요? 비너스 3는 이렇게 되겠죠. 하도 본 거 아니에요? 오늘 보고, 한 달 뒤에 보고, 두 달 뒤에 보고 하는 거예요. 비너스 1, 2, 3 조그만 보름달, 좀 더 큰 보름달, 상현 이상으로 서에서 동방향으로 순행하죠. 비너스 3에서 한참 동안 머물다가 비너스 4가 됩니다. 초성 이상인데 얘는 역행한 타입이에요. 동쪽에 태양이 걸려 있어요. 태양이 동쪽에 이제 막 뜨기 시작할 거니까 새벽 6시 하면 되겠죠? 비너스 5가 어떻게 돼 있을까? 비너스 5 이쪽에 있겠죠? 비너스 6 이렇게 있네요. 금ung 이상, 하연 이상 역행하고 있고요. 비너스 6에서 한참 동안 모르다가 비너스 7, 비너스 8 작은 보름달, 좀 더 작은 보름달로 서에서 동방향으로 순행합니다. 이해했어요? 바로 본 거 아니야? 몇 달에 걸쳐서 본 거예요. 이해했어? 참고로 금성의 요 회합 주기는 대략 1.5년 됩니다. 금성이 오늘 내합이었다면 1.5년 후에 다시 내합이 되는 뜻이에요. 알겠어? 공유주기 아니에요. 정리해라. 자, 7번 문제는 금음달하고 금성이 같이 보인대요.
금달은 해 뜨기 전에 동쪽안에 보입니다. 그래서 금음달의 위치가 여기에 금음달의 위치를 놔뒀고요. 금성도 비너스 6 서방 최대각에 놔둬봤습니다. 금성 위상이 달과 같다? 여기는 하얀 달의 위상이 되어야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네. 서방 최대각은 하얀 달 위상이에요. 금음 위상이 아니에요. 이날 금성의 위치는 외합이다? 서방 최대각이죠. 네. 예, 이거는 동쪽 하늘에서 관측한 겁니다. 해 뜨기 전에 관측한 겁니다. 알겠어요? 되겠냐? 네. 10번까지 문제 풀어. 풀면 뭐하라고? 십자. 오케이.